네, 정말 나이가 들면서 반성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반성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부분, 책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던데, 책방에 가면 팔걸요, 이 책? 플로우 출판사.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주식 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 아, 제가 정말로 이 책을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마침 주식투자 100점 불패 여기 사장이 카톡 왔네요. 아유, 제가 말이에요. 이 책 출판사 사장한테도 정말 미안하네. 이 양반 지금 카톡 왔었지만, 아,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번역을 정말 이제서야 눈에 들어오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따위로 번역해 놓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저 네시 아저씨 저거는 예전에 이렇게 GIF로 친구한테 받은 건데 저거밖에 생각이 안 돼요. 116페이지인데요. 정말로 책 사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너무 죄송하죠. 동아일보사에서 번역한 것도 그대로 했고, 플로우에서 2020년 하면서도 또 그대로 했어요. 116페이지에 이제 투자자의 길, 뉴스를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 뉴스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차트 3-11을 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밑에 거를 뉴욕 증권거래소의 100분율 차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우 지수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확 올라갔다. 그런데 다우 지수가 내려올 때 뉴욕 증권 거래소의 100분율 차트는 이렇게 올라갔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이거를 완벽히 알아야지. 뉴스를 절대로 믿지 마라. 유튜브건 뉴스건 무슨 있잖아요. 블로그건 믿지 마라. 이거다. 근데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하면서요. 이 부분이 있는데 번역하면서 원문 요게 이제 주석이에요. The percentage of bullish chart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뉴욕 증권 거래소에 bullish 차트의 퍼센트를 그냥 백분율 차트로 했어요. bullish 차트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차트 스테이지 1단계, 2단계 주식의 비율이에요. 1단계, 2단계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30분 모아가지고 이거 시장 끝났네 라고 해서 한 게 있어요. 그분들 아직 카톡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시면서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Each week I calculated the percent of bullish chart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n stage 1, stage 2. 1단계와 2단계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단계와 2단계에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매주 계산했다. 이거는 다우지수와 비교해서 그 차트에 나온 합계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주식, 1단계와 2단계가 있는 주식이 몇 개냐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이제 우리 갤럽 1500개 있는, 지금은 1500개도 넘지만요. 이렇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있는 1500개 플러스 이것에 대한 걸 다 하지 말고 그냥 단지 S&P 500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S&P 500에 있는 500 종목에 대해서만도 이거 이제 각자 자기가 500 종목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하니까 30명을 모아놨는데 그 30명 모임을 사실은 가져야 돼요. 이걸 연습하는 거다. 이거를 This is just one of the 50 technical indicator that make up my weight of the evidence. 자기가 이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전문 테이프 리더
전문 차트 리더, 미국에 이렇게 티커 테이프라고 테이프 시세판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죠. 이 50가지 지표 중에 나와 있는 하나다. 근데 물론 이 책엔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구성하는 게. 그런데 정말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그러나 매우 유익한 이론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이거를 당신의 투자에 현실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출발점은 언제나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부터 살펴보자. 그런데 시장이 지금 강세인지 약세인지 판단하기 위해 뉴스의 채널을 맞추고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찾고 그렇게 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30% 상승했느니 40% 하락했느니 하는 소식에 귀 기울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아들 녀석을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매일 정보를 찾는다고 구글링을 하지 않나, 네이버를 뒤지지 않나, 유튜버를 뒤지지 않나. 파이코인만 해도 그래요. 제가 요즘 별로 이제 파이코인 자주 글 안 올리는데 사람들 헷갈리게 하느니 필요할 때만 올리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절대로 뉴스에 근거해서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요해요. 매일매일 주식이나 코인의 움직임은 종종 시장의 진짜 트렌드를 오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는 단기 동향을 장기 동향으로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기자들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극적인 말 한마디, 요즘은 뭐 국회의원들까지 그러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아무튼 단기 동향, 그냥 며칠 뉴스를 마치 앞으로 계속 그럴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단기 동향을 장기 동향으로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뉴스로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둘째, 투자자가 전체 시장 평균 지수 동향을 운 좋게도 제대로 읽어냈다 하더라도 겉으로 나타나는 시장 상황은 전혀 다르게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차트예요. 1982년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나타낸 차트 3-11을 보라. 1982년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1982년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계속 낮아졌다. 또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안 좋았다. 반면에 같은 시기 뉴욕 증권거래소 100분율 차트, 이렇게 제가 개떡같이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는 무슨 소리냐면 전체 S&P 500 중에 1단계, 2단계 있는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1단계, 2단계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느리지만 점점 1단계, 3단계, 4단계는 줄어들고 1단계, 2단계는 올라가고 있다. 이 지표를 보고 나는 1982년 7월 시장을 낙관하기 시작했다. 이거 시장 올라간다라고 본 거죠. 1단계, 2단계가 막 생기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 다우존스 지수는 역사에 남을 만큼 강력한 상승세를 펼쳤다. 사실 이게 오늘 메타버스에 올라가는 경의 이론이거든요. 경제, 경영, 경전할 때 그 경자. 시장 평균은 하락세여서 주가가 더 낮아지리라는 전망이 뭐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내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나온 결과들은 상승 장세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분석한 대로 시장 트렌드가 바뀐 것은 필연이었을까? 물론 아니다. 알다시피 시장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기 일쑤고 꼭 지표대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의 여덟은 예측이 빗나가지 않는다. 미래를 이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훌륭한 승률이다.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 있는 종목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 갖고 제가 가로늦게 30명 모아두고 있어요. 그분들이 언제까지 동참해 줄진 모르지만
사실은 뭐 엑셀 잘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직원 한 명 고용해서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30명 모아뒀죠. 30명 모아둬서 제가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제가 헬륨 코인 사고 파일 코인 사는 멍충이 같은 짓을 했다니까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한 것에 확신이 없으니까. 확실히 이게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개념과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개념과 본질을 정확히 알 때 그게 경전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심한 거죠. 시장을 측정할 때는 믿을 만한 지표를 근거로 해야 이성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믿을 만한 지표를, 이거 정말 믿을 만한 지표예요. 이거 지금 가리키는 거 이거. 이 지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지금 우리가 2장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이 8장까지 다 읽고 나면 시장이 언제 최고의 상황인지 또 언제 최악의 상황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그냥 덜렁 백분율 차트로 번역해 놓으니까 책 사서 보는 사람도 뭔 소린지 모르고 지나가고, 이 백분율 차트에 대한 주석은 제가 책에서 빼먹고, 그 빼먹은 주석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빼먹었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빼먹고 지나갔어요. 번역하는 책에서. 이 플로우 책이나 동아일보서 책이나. 물론 이제 또 똘똘한 젊은 사람들은 간파했고, 또 제가 삼성에서 같이 있던 여직원 하나는 뒤에 이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저보고 고맙다고, 2007년도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나기 전에 자기는 싹 다 정리했다고 고맙다고 전화 왔는데 정작 번역한 저는 닭플레이만 했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따위로, 책 번역하는 사람은 돈도 안 받거든요. 저는 이 플로우 책 이거 번역료도 안 받았어요. 번역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책을 다시 세상에 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중요한 부분을 못했습니다. 정말 이 공부하시는 분들 천천히 해보세요. 100억 버십니다. 100억 못 벌으면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